이왕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비타 500 당일날 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정리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기 한번 네. 들어보고 얘기 나눠 보시겠습니다. 40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뭐 서너 대여섯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서한용 그 회장을 모시게 된 거 알았냐면은 그게 수행하는 비서가 있었어요. 누구의 수행비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한종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 성한종 전 의원을. 그래서 이제 오신 걸 알게 됐고. 예, 저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어저께 알려드린 내용인데 2시에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3시 30분경 이왕구 총리가 출발을 하고요. 선거사무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4시 반, 여기서 4시 한 반 40분경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시간, 4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해서 성완종 회장은 1시간이 머물렀다고 하면 이 4시 40분부터 한 20분 사이 이 시간이 되거든요. 지금 운전기사 얘기는 이 시간에 독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네. 이 운전기사라면 동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때 봤다. 이 시간대에 봤다는 거거든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을 때 예. 바로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올 때가 가장 무섭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 동아일보 특종으로 지금 이 운전기사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뭐냐? 바로 2013년 4월 4일 이 돈이 오갔다는 그 당일날 이완구 총리는 그동안에 이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독대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기자들만 수십 명이었다. 예. 독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을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이 두 가지를 다 반박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독대를 했다는 것. 예. 그리고 당시에는 기자들 수십 명이 아니라 몇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없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이왕구 운전기사 얘기는 독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독대했다. 그런데 당시 지구당 사무국장 얘기는 본인이 바로 전날 이 운전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 운전기사가 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본인한테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왜 다른 언론에 가서는 독대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구 운전기사는 당시 이 시간 4시 40분 도착했을 당시에 기자 서너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현장 취재기자는 또 기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한 기자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건 이완구 총리의 좀 유리한 발언.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런 봉투에 전달했다. 비타 500에 전달했다. 일부는 뭐 바카스병이다. 바카스 박스다. 이렇게 많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 그렇습니까? 2013년 예. 이 4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예. 했을 때 본인의 어떤 메모라든지 아주 예. 특별한 인연이 없이는 그 정확한 상황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현장 검증을 할 때 예. 이 현장 검증이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뇌물수수 사건 이것만을 예로 예. 들자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총리 공관에서 당시에 봉투가 어떻게 오갔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가 갖는 무게가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다. 왜냐? 예. 보통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 항상 일정표를 챙겨놓고 다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운전기사는 늘 뒷좌석에 이렇게 좌석고지에 그 다이어리라고 하죠. 그거를 적어놓고 어떤 일정에서 일정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좀 대비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 운전기사가 이완구 총리 밑에서 몇 달간 일을 하다가 해직이 됐기 때문에 예. 어떤 개인적인 원망에서 이런 예. 진술을 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튼이 운전기사가 갖는 무게가 대단히 높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운전기사의 기사가 말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 거기에다가 지금 이완구 총리가 계속 말을 바꾼 것, 그리고 이 당시에 개청식에 나란히 대통령 좌우에 참석을 해놓고도 그 사실을 숨긴 것, 이런 등등해서 이완구 총리가 매우
궁색한 상황입니다. 이 궁색한 상황에서 오늘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해명할 만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4월 4일 날 개청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한다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어떤 분들은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 안 봤다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독대를 하신 적은 정확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 정정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누런 봉투는 중앙일보 측이었고 비타 500박스에 전달했다는 게 경향신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 문제 말이죠. 예. 비타 500이었느냐, 노란 봉투였냐, 그걸 이제 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돈은요, 저기 넣어가서 그때 만약에 갖다 주면 비타 500을 그러면 이완구 그 후보 이거 안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뭐 10명이 있었거나 5명이 있었거나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예. 저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돈을 주는 그런 관계라면 그 금을 서로 주고 받는 관계라면 굳이 저기서 저렇게 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왜냐면 계속 잘 알고 만나는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참 뭐냐면, 기억력, 사람의 기억력이라든지 또 사람의 상황 인식 능력은요,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보더라도 굉장히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것만 가지고 너 그때 왜 거짓말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또 맥락에 봤을 때 이완구 총리가 과연 전체 맥락에서 거짓말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이완구 총리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방금 오늘 해명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당시 보면 아주 오래전 얘기도 정말 시쳇말로 칼같이 기억하셨던 분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이 해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기서 일단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자 4월 4일 날 갔다. 그 선거사무소로 갔고 거기서 만났다. 예. 근데 독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 소위 얘기하는 파티션으로 가려진 데서 만난 것을 독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 묘사하는 사람에 따라 또 기억에 따라 그것은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만났다라고 하는 정도는 압축이 되는 하나의 팩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기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 500이든 누런 봉투든 전달되거나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또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났지만 또 그의 독대를 했는지 또 독대를 해서 실제로 그 비타 500을 통해서 돈이 전달됐는지 또 그 비타 500에는 과연 돈이 들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찰이 그 관계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상황을 다시 그 되짚어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제 이진곤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에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못 줬거든요. 네, 가령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외압을 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났다. 그리고 나서 아니다에서 기억이 안 났다. 그 다음에 녹취록이 완전히 공개가 되고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그 뒤에는 그 당시 정신이 혼미했다.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되짚어 볼 때 또 이번에 그 성 회장과의 관계 친하지 않았다. 네. 이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 총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좀 믿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거가 참 이 총리로서는 뼈아플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 게 일국의 총리께서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국민들 사이에서 희화화되는 웃음거리에 가깝게 되는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들어보실 목소리도 그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 현 얘기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그 보통 뭐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너무 공색하지 않습니까? 이 예. 대통령까지도 아마 제 생각에 미뤄짐작컨대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이완구 총리의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오늘 김무성 대표하고 독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조 차장 말씀대로 이 이완구 총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그 말이 신뢰성을 잃어버린 게 이게 아주 가장 큰 타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충청도 사람 답변이 그렇다. 아유, 이게 충청도 비하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또 이 질문한 의원, 이 유대훈 의원이요, 고향이 충남 서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충청도 분이 물어본 아주 날카로운 지적에 아주 그냥 원래 말투가 그렇다. 충청도 예. 사람들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하면 할수록 더 희화화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하나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국민 협박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격해서 저의 속내를 들은 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표는 적절치 않은 그렇습니다. 네. 예, 이쯤 되니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박성훈 논설위원.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이 총리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솔직하게 다 뭐 내가 숨긴 걸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 참 입장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가 이제는 혼미해지지 마시고 혼미해지지 마시고 혼미해지지 마시고 이 정확하게 본인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서 날짜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 그 사람이 기억이라는 것이 날짜나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적지 않은 우리가 3,000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에 다시 손을 얹고 봐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받았다라고 이제라도 기억이 나시면 그 부분을 지금서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지 만일에 여기서 숨기고 하다가 정말 더 이 상황을 질질 끌다가 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체면이나 나라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거기다 하나 더 보태자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격해졌다든지 혼미해졌다든지 이 말을요. 국무총리가 격해지고 혼미해지면 다른 소리 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국민을 믿고 대통령이 어떻게 총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거짓말의 단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마시고. 그렇죠. 또 국무총리가 정신이 혼미하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총리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틀 전에 여러 차례 말하면서 세간에는 총리가 그런 일로 목숨을 걸 수가 있느냐. 다른 데 걸어야지. 네, 이런 비판도 많았고요. 문제는 이번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총리가 너무 전면에 앞서서 사정기관 총괄회의도 했고 대국민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하더라도 이 신뢰성을 담보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총리가 자진 사퇴를 하고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에서 어떤 명예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